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1기 혁신위원장이신 유석춘 위원장과 2기 김용태 위원장께서 신보수주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신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 발전과 이 세계화가 진전하면서 노동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AI를 포함한 이 모든 기술 발전들이 일자리 형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기술 진보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고요. 따라서 각 나라는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운영 체제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국가 전반적인 체제 개편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국가 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가 독일의 하르츠기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정말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경우에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강력한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개혁은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양상은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도전이나 전 세계가 처한 세계적 도전이랑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도 크게 이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을 현장에도 직접 느끼기 위해서 프랑스를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가서 여러 다양한 분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역주행하는 방식으로 국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신보수주의는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도전에 대해서 유능하고 합리적인 응전을 하겠다. 그 유능하고 합리적인 응전의 가장 핵심은 역사적 경험과 세계적 추세와 구체적 사실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응전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응전의 청사진이 바로 신보수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저희의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신보수주의의 출발은 과거 보수 정체에 대한 어떤 반성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두고 여러 억측들도 있고 잘못 나간 보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보수 우리 세력,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국민적 신뢰를 잃고 매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게 보수 가치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간 보수가 보여줬던 정치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보수 가치의 실패가 아닌 보수 정치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사실 보수가 그간 대한민국을 정말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 폄하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간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사실 그 권력에 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저희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염증을 느끼게 만들었고 특히 젊은 세대에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맞이했고 대선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권력을 뺏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적 도전에 응전하는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방법론을 찾을 때 이 보수라는 이 현재 이 초라한 상황 때문에 보수 가치를 포기한다고 하는 이런 패배주의적 생각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보수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보수가 해야 할 일은 움직일 수 없는 법칙과 원리들, 즉 경제정책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사회를 운영하면서 축적되어 왔던 경험과 지식의 총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 사회문화적으로는 이 구성원들 자체의 가치관과 요구가 늘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동적이고 나아가서 파격적으로 이들의 가치관과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보수가 진화해 나간다면 이 우리 스스로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정책들, 그런 철학들이 녹아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이제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 지방선거의 성격을 잘 규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시는지요? 뭐 선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그 미래 전망적 투표, 하나는 과거 이 심판적 투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번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 1년이 훌쩍 지납니다. 1년이면은 집권 세력으로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적폐청산이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예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자고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경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온통 세상의 비정규직을 정의의 사도인 양 다 그 정규직으로 바꿔준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그 당사자인 몇 시민단체나 이런 특정 그룹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곧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예전 보수 세력이 정치 실패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잃었던 거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리라고 봅니다. 뭐 저는 그것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 바로 이 집권 세력이 펼친 정책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또 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하고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제 출마자들이 있으신데 지금 혁신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1년을 넘게 되는 사실 그 정권,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표로서 또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잘 해보라고 여당을 만들어 줬는데 그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 예, 오르신 합당한 말씀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해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들은 반드시 이 점을 보실 겁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마 보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뭐 정말 선한 의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이 그런 선한 의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탈원전이라고 하는 선한 의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선한 의도조차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아마 국민들께서 잘 보시게
하고 합리적인 응전을 하겠다. 그 유능하고 합리적인 응전의 가장 핵심은 역사적 경험과 세계적 추세와 구체적 사실,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응전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응전의 청사진이 바로 신보수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저희의 국가개혁 프로그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신보수주의의 출발은 과거 보수 정체에 대한 어떤 반성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두고 뭐 여러 억측들도 있고 잘못 나간 보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진보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고요. 따라서 각 나라는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운영 체제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국가 전반적인 체제 개편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국가 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가 독일의 하르츠기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정말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경우에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강력한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개혁은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양상은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보수 우리 세력, 우리 자유활동을 포함해서 국민적 신뢰를 잃고 매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게 보수 가치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간 보수가 보여줬던 정치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보수 가치의 실패가 아닌 보수 정치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사실 보수가 그간 대한민국을 정말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뭐 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1기 혁신위원장이신 유석춘 위원장과 2기 김용태 위원장께서 신보수주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신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 발전과 이 세계화가 진전하면서 노동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AI를 포함한 이 모든 기술 발전들이 일자리 형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기술이 처한 시대적 도전이나 전 세계가 처한 세계적 도전이랑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도 크게 이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을 현장에도 직접 느끼기 위해서 프랑스를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가서 여러 다양한 분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역주행하는 방식으로 국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신보수주의는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도전에 대해서